안녕하세요. 이세무사입니다.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 4장 국민소득과 물가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장까지는 미시경제 이론의 내용들을 우리 주식 투자자가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4장부터 8장까지 총 5개의 장에서는 거시경제 부분, 또 나라와 나라의 설명을 하는, 나라 간의 설명을 하는 국제경제 파트 부분,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시경제, 웬만한 경제학 원론책에서 거시경제 파트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거는 거의 모든 책들이 국민소득과 물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 국민소득과 물가를 가장 먼저 설명할까요? 그건 결국은 이 두 지표가 한 나라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한 나라가 아닌 한 시장에서,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을 공부했죠? 수요 공급 곡선을 공부했던 이유가 뭐죠?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는지, 또 그 균형 가격에서 어떻게 균형량이 결정되는지를 공부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게 한 시장에 하나의 재화에 대해서, 그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그 재화 또는 서비스가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균형 생산량이 결정되는지를 나타냈다면 총 공급 곡선, 총 수요 곡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ADAS, 총 공급 곡선, 총 수요 곡선은 결국은 이것을 GDP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것을 물가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의 재화일 때는 가격이라고 하는데, 한 나라의 가격 수준, 전체 재화 서비스의 가격 수준을 물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나라의 한 재화의 생산량을 생산량이라고 하지만, 한 나라 전체의 생산량을 바로 GDP라고 하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시 파트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가격 결정되는 이론이었다면, 결국 거시 파트에서도 가장 먼저 공부하는 국민소득과 물가, 이 두 가지를 먼저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중요한 두 지표이기 때문이고, 이 중요한 두 지표는 수요 공급 이론하고 똑같은 그래프로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GDP가 뭔지 한번 볼까요? 합계, 총합이라는 뜻이죠. 총 지역에서의, 이런 뜻이죠. 생산량, 생산. 그래서 원래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GDP보다 사실은 GNP 개념이 더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GNP는 국민 총생산이라는 뜻이었죠. GDP는 국내 총생산이고요. 국내 총생산. GNP는 국민 총생산. 예전에는 어느 나라 국민이 생산한 거니 이게 중요했다면, 요즘에는 국민의 개념보다 지역의 개념이 더 중요해서 어디에서 생산된 거니 이렇게 지금 시대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GNP가 중요했던 시대에서 GDP가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GDP는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일정 기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한 나라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GDP를 계산하는 단위는 무슨 도시도 아니고 나라예요, 나라. 우리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이런 나라고요. 또 일정 기간. GDP는 경제학에서 유량 개념, 저량 개념, 플로우 개념, 스탁 개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회계학에서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니까 스탁 개념이에요. 저량 개념이고. 반대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손익계산이고, 그래서 유량 개념이에요. 플로우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GDP는 일정 기간, 즉 플로우 개념, 유량 개념.
일정 기간에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 서비스의 시장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국내 총생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모든 시장 가치. 여기 보면은 총 지출은 총 소득. 지출 측면에서 사용된 측면에서 봐도 모든 사용된 것들 또는 생산된 것으로 봐서 총 생산된 건 어떻게 됐겠어요? 사용됐겠죠. 그래서 총 생산은 결국은 총 지출이에요. 전체 생산된 건 결국 사용이 됐을 테니까 총 생산된 건 총 지출이고, 또 사용되고 생산된 게 사용된 것과 같다면 결국은 이 지출 이 부분은 우리가 소득이 있으니까 그 소득으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 생산은 총 지출은 총 소득과 다 같은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산 개념에서 총 생산, 지출 측면에서 총 지출, 소득 측면에서 총 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GDP는 그래서 일단 지출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야, 누가 지출했니? 우리 소비자들이 소비하려고 지출했어요. 또 기업에서 생산을 하기 위한 기계 장치 같은 것들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국민 말고 정부에서, 기업도 아니고 일반 국민도 아닌 정부에서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방이나 뭐 정부 서비스들, 그것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구매를 했고, 그런데도 거기 말고도 뭐가 더 있어요. 우리 국내에서 사용이 안 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국내에서 생산이 됐는데 국내에서 사용이 안 된 것들은 수출이 됐겠죠. 그래서 순수출, 이게 바로 GDP. 일반적인 국민들이 소비한 거, 기업에서 생산을 위한 투자한 거, 정부에서 구입을 한 거, 그리고 순수출, 이 모두 합하면 이게 바로 GDP다. 좀 GDP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또는 두 개 이상이 올라가면 돼요. 소비가 올라간다거나, 투자가 올라간다거나, 정부 구매가 올라간다거나, 순수출이 올라간다거나. 그래서 GDP가 올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그 나라가 성장을 하는 거죠. 경제 성장. 우리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뉴스에 나오는 게 맨 이런 얘기잖아요. 소비 진작을 위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전 정부 때 뭐였죠? 이렇게 노는 날 하나 만들었었죠. 휴일을 연휴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갖고 그 이유가 여행이랄지 이런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이런 의도를 그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또 정부에서 하는 뉴스 같은 데서 나오는 말이 기업 총수들 불러놓고, 야, 기업에 좀 투자 좀 합시다. 기업 총수들한테 투자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계장치도 좀 사고 시설도 좀 늘리고. 왜? 그래야지 GDP가 올라가니까. 또 정부에서도 계속 예산을 확충하죠. 왜? 그래야지 GDP가 올라가니까. 지금 요새 새 정부가 요즘에 하는 일들이 맨 이런 거잖아요. 최저임금제, 계속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일반 국민들 가처분 소득을 늘어나게 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기업 총수들 요번에 가뚜기 하잖아요. 오뚜기를 가뚜기라고 하던데, 오뚜기 총수를 포함한 재벌 총수들을 부른 이유가, 기업에서 좀 투자 좀 많이 합시다. 또 정부에서 요번에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왜? 정부 구매를 많이 하고 정부에서 많이 돈 쓰려고. 그리고 수출이 잘 돼야지 우리나라 산다는 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GDP를 높이는 것이고, GDP를 높이는 게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GDP가 어느 수준이냐, 그걸 알면 우리나라가 경제 몇 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은 GNP보다 GDP가 중요한 시대니까. 예전에는 국민 1인당 GNP가 얼마냐, 그게 부자 나라다, 북유럽이나 스위스 이런 데 1인당 GNP 굉장히 높거든요. 하지만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진짜 경제 대국은 1인당 GNP는 그냥 국민들이 다 부자로서 잘 살고 있는 거지만 대국은 아니잖아요. 경제 대국은 바로 GDP의 규모예요. GDP의 규모가
경제의 순서인데 지금 여기 써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브라질,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대한민국이 바로 경제의 순서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12위예요. 경제 탑10에는 못 들어도 전 세계의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백 개 되잖아요. 몇백 개 중에 그래도 12위. 근데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인도 빼고 4위네요. 그죠? 아시아에서는 4위고 세계적으로 10위. 의외인 나라들이 좀 있죠. 뭐 인도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야? 경제 대국이죠. 왜? 인구가 많잖아요. 세계 인구 순위는 어떻게 되죠? 중국이 1위, 인도가 2위잖아요. 인구 순위는. 브라질이 우리나라보다 GDP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러시아는 워낙 자연자원도 많고 하니까 11위. 캐나다도 뭐 미국하고 붙어 있으니까 10위. 이거 순위 쓰면서 예전에 그거 했던 생각이 나네. 우리 애들하고 이제 세계 지도를 집에 늘 붙여놨었거든요. 제가 이제 해외여행 좋아하고 애들한테 이거 세계는 넓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계 지도를 늘 붙여놨었는데 지도상으로는 나라가 비슷비슷한 크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순위를 막 외웠었는데 나라 크기 순위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나라 크기. 정말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영토의 크기로 따져서 제일 큰 나라가 여기. 근데 참 웃긴 게 여기 있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인구도 많고 나라도 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영토의 크기, 인구 이런 것들이 경제에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가 여기 껴있는 건 기적입니다. 왜?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땅도 크고 인구도 훨씬 많잖아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예전에 소련은 정말 큰 나라였어요.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소련인데 그 연방이 해체됐잖아요. 그래서 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다 독립을 했는데 그래도 러시아가 지금 현재도 제일 땅이 커요. 다음으로 큰 나라가 캐나다. 캐나다가 두 번째로 크고요. 캐나다는 인구수는 우리보다도 작죠. 캐나다 인구수가 3천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캐나다는 저와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한 2년 가까이 살았었고요. 저희 애들도 밴쿠버에서 한 8년 정도 살았었고, 제가 고향이 서울인데 제 2의 고향이 밴쿠버겠네요. 밴쿠버는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캐나다, 세 번째 크기 나라가 미국. 중국인가? 미국? 중국? 브라질. 그래요. 제가 머리가 나빠졌네요. 러시아, 캐나다는 확실한데 미국, 브라질, 중국이 헷갈리네요. 여기 한 3, 4, 5위가 섞여 있어요. 지금 얘가 4위인데 중국이 3위 같은데 이게 5위인가 그러면? 어쨌든 보세요. 그러면 여기 미국 있죠. 중국 있죠. 러시아 있죠. 캐나다 있죠. 브라질 있죠. 그래서 땅이 큰 나라일수록 강대국이 될 확률이 높고, 또 하나는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일본, 우리나라 당연히 많고 중국도 많죠. 미국도 많죠. 독일도 많죠. 인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인구가 많고 땅이 큰 나라들이 그래도 경제 대국이다. GDP.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총생산 1인당 GNP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국내 총생산이니까 당연히 땅이 많으면 공장도 많이 지을 수 있고 뭐 그런 개념이겠죠.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우리나라의 그 GDP 성장률이 나와 있는데요. GDP 성장률이 과거에는 4%대의 성장을 보이다가 낮아졌다가 좀 최근 회복하는 국면 뭐 이 정도로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다음으로 GDP와 관련된 그럼 다른 지표는 뭐가 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 지금 P가 있죠. 여기까지 P, 생산. 근데 여기는 I로 끝나죠. I는 소득. 그래서 총생산 또는 소득의 개념으로 이제 좀 바뀌면서 이렇게 5가지가 더 써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제일 중요한 건 GDP와 GNP의 구별이죠. 그래서 국민의 기준이냐 아니면 땅의 기준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조선족 분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하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분들이 버는 돈들, 그분들이 생산하는 것들, 그거 다 우리나라 GDP에 포함이 되죠. 왜? 우리나라에서 한 거니까. 다만 우리나라 GNP에는 포함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뭐 예전에 박찬호 선수 또는 요즘에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활약을 보이고 있잖아요. 박찬호 선수,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버는 연봉들, 수입들, 그것들은 우리나라 GNP에는 포함되겠죠. 왜? 두 분 다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GDP에는 포함이 안 되겠죠. 왜? 우리나라 땅에서 번 게 아니고 미국 땅에서 번 돈이니까. NNP는 뭐냐면 NNP는 이제 한 나라 사람이 번 모든 국민 총생산에서 무엇을 빼래요? 무엇을 빼냐면 감가상각 개념을 빼래요. 감가상각 금액.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감가상각의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어 1억짜리 기계장치를 5년 동안 2천만 원씩 비용으로 터는 게 감가상각이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어차피 우리가 번 돈이 아니야. 비용이야. 감가상각만큼은 빼야 되지 않겠어? 우리의 총 생산 가치에서. 그게 바로 NNP의 개념이고요. NI의 개념은 뭐냐면 이제 국민의 소득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소득 입장에서 NNP에서 간접세 낸 거는 빼. 왜? 세금 낸 것까지 어떻게 우리 소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소득 아니잖아요. 그 간접세 낸 거는 빼. 그리고 보조금 받은 거는 니네가 쓸 수 있는 돈이잖아. 보조금은 더해. 그런 개념이고요. PI는 NI에서 이전 소득 같은 거 다 더해. 그리고 법인세는 빼. DPI는 개인세까지도 빼. 그럼 DPI가 사실은 좀 얘랑 그러니까 GDP가 중요하고 GNP 마지막으로 DPI가 중요하죠. 왜? 가처분 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개인들이 니네 진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만데? 그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직장인 기준으로 말을 하면 직장인들이 월급을 예를 들어 200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세해 전, 세해 후, 세해 후 실수령액, 세해 전 명목급여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세해 전 명목급여가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200만 원을 다 쓸 수 있나요? 없어요. 왜 없죠? 세금 내야 되잖아요. 보통 갑근세라 그러죠. 갑근세가 갑종 근로소득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우리는 내야 돼요. 세금 내는 거 내가 쓸 수 있는 돈 아니죠. 그리고 또 4대 보험 막 내야 돼. 4대 보험. 그런 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아니잖아요. 또 간접세가 뭐겠어요? 간접세. 부가치세 이런 거. 그럼 우리가 어쨌든 내가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 그런 것도 다 빼고 나머지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사실은 GDP 하나만 알아도 돼요. 근데 이제 GDP 말고 이런 것들도 지표로서 이렇게 나오니까 용어는 알아야지 해석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경제학,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어떤 정보 검색할 때 도움이 되잖아요. 미시 파트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이론들, 수요 공급 이론 이런 것들이 또는 생산 수요, 생산자 시장 이론, 뭐 독점이냐 완전 경쟁이냐 이런 시장의 구성들 또 그런 각각의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떤 경제 기사를 보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이론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를 가질 수 있는 좀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시 파트, 국민소득과 물가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용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늘 경제신문이나 경제방송 예를 들어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아침 6시 반, 7시면 TV를 틀고 해외 증시 동향을 해설하는 그 아나운서들의 말을 귀 기울이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용어들을 알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겠죠. 왜? 뭐 미국의 GDP가 어떻고, 유럽의 GDP가 어떻고, 중국의 GDP가 어떻고.
유럽의 PI가 어떻고 DPI가 어떻고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은 3개월에 한번 발표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비슷한 지표들은 사실은 GDP 하나만 알면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GDP랑 같은 방향으로 유사하게 움직여요. 별로 크게 다르게 움직일 것 같지 않죠. 그래서 GDP, GNP 개념만 알면 나머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름 정도만 GNP는 국민총생산, NI는 국민소득, DPI는 개인 가처분 소득 이 정도의 이름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민소득을 제일 먼저 배우는 이유는 주식 투자자로서 다시 강조드리는 거예요. 국민소득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한다는 가정하에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GDP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상품이 잘 팔리냐? 어떻게 나타나요? 균형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가면 잘 팔리는 거 아니에요? 수요 공급에서. 생산량. 마찬가지로 이게 총수요 총공급이라면 총수요 총공급을 이거는 국민소득이잖아요. 국민소득 GNP, GDP. GDP가 이쪽으로 가면은 좋은 거잖아요. 수요도 늘어나고 공급도 늘어나면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되는 거예요. 그 발전되는 척도는 결국은 GDP로 나오고 그래서 매년 매 분기마다 GDP 성장률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GDP 개념이면 이제 여기 나오는 P는 하나의 재화에서는 가격이지만 한 나라에서는 물가가 되겠죠, 물가. 그래서 국민소득은 지금 했고 잠깐 쉬었다가 물가에 대한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